이번 43번째 편은 클라우저에 의하여 벨 부등식의 실험이 처음 구현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벨 부등식 논문은 시모니와 클라우저가 주목하게 되고 실험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방법을 고안하는 연구를 서로 독립적으로 합니다. 클라우저가 학회 발표 초록을 제출하면서 시모니도 알게 되고 두 학자는 공동 연구를 하게 되는데, 반대로 날아가는 얽힌 쌍의 벨의 가정은 이상적인 것으로 실험에서 이를 만족하지 않는 대부분의 광자쌍에 대하여 가능한 많은 쌍의 측정과 통계적 계산을 포함한 실험이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여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클라우저는 당시의 실험 장비의 한계 내에서 처음으로 벨 부등식의 위반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벨의 EPR 세계와 양자 세계를 구별할 수 있는 부등식 논문을 거의 주목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이 논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MIT에서 과학 철학을 가르치던 시모니는 벨 논문의 초고를 받고 읽게 됩니다. 시모니는 벨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벨이 연구년 동안 논문을 완성한 직후 보스턴의 브랜다이스 대학에도 잠시 머무르는데, 그 대학에는 시모니의 친구들이 몇 있었고 초고 발송 목록에 시모니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모니는 1953년 예일대학에서 과학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962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물리학 학위 과정의 지도교수인 위그너가 EPR 논문을 주고 잘못된 점을 찾아보라는 권유에 의하여 EPR 논문을 잘 알고 있었고, 1957년 봄과 아로노프의 스핀 재해석 논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벨 논문을 접하고 흥미를 갖게 됩니다. 재해석 논문에서 언급한 1940년대 중반, 휠러가 처음 존재 가능성을 제안하여 우 교수와 샤크노프의 전자반전자에 의한 포지트로늄의 얽힌 광자 실험이 벨 부등식 검증에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 MIT를 방문한 아로노프와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1968년 철학과 물리학의 겸직이 가능한 보스턴 대학으로 옮기면서 물리학의 첫 박사학위 과정 학생인 혼과 함께 벨 부등식의 실험 가능성을 연구하게 됩니다. 포지트로늄 광자는 감마선의 에너지 광자쌍을 내보내는데, 이를 직접 측정하지 못하고 컴프턴 전자산란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광자들 사이의 편광의 산관은 컴프턴 효과에 의해 사방으로 산란되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매우 미약하여 호는 사용하기에 유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실험은 결국 우 교수 실험팀이 1975년 성공합니다. 당시의 실험 장비로는 가시광선 영역의 광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론 물리학자 시모니와 호는 실험에 대하여 잘 몰랐기 때문에 관련 여러 학자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시모니는 하버드에 있던 프린스턴 동창인 조지프 슈나이더로부터 1967년 발표된 버클리의 코호 코민스 실험에 의하여 칼슘 원자로부터 다단천이에 의한 얽힌 가시광선 광자쌍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는데, 0도와 90도의 편광 각도에서만 측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각도는 지난 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PR과 양자 세계에서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습니다. 시모니와 호는 유사한 실험으로 편광을 여러 각도에서 측정하는 실험을 고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180도로 분리되어 방출된 쌍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벨 실험에서 반대 방향으로 제한하는 가정을 제거하여 180도 이외의 각도로 분리되는 광자쌍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새로운 문제는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시모니는 하버드의 핍킨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해 박사과정 학생 홀트를 소개받고 같이 실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실험 준비와 함께 실현 가능성을 제안하는 구상을 거의 완성하게 되어 워싱턴 DC에서 열릴 1969년 미국 물리학회 봄회의에 발표를 하려고 하였는데, 초록 제출 마감 시간을 넘겨 제출하지 못하고 발표를 포기하게 됩니다. 시모니와 호는 누가 이런 연구를 하겠는가 생각하고 학술지에 직접 논문을 제출하려고 준비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당시 컬럼비아 대학의 박사 학생인 클라우저로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도 캘텍 물리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다른 가족들도 물리학을 공부한 환경에서 자라는데, 학부를 캘텍 물리학과를 다니면서 EPR 역설과 봄 이론 등 양자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박사 과정에서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천체 물리학을 전공하게 되는데, 오히려 양자 이론에 관심을 더 갖고 있었고 1967년 벨의 논문을 접하고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벨 논문의 허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벨 부등식 논리에 문제가 없음을 확신하고 실험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문헌 조사를 통하여 역시 포지트로늄 광자 방출 실험을 알게 되고, 당시 컬럼비아에 있던 우 교수를 찾아가 논의하였는데, 생성된 얽힌 두 광자 사이의 상관관계는 측정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천체 물리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지도교수와 주위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전공 연구와 함께 혼자서 연구하였습니다. 역시 포지트로늄 실험의 문제를 느낀 클라우저는 적합한 실험이라고 생각한 금속 원자의 산란 실험을 하던 MIT 프리처드 교수를 찾아가 찾는 실험을 설명하는데, 버클리 출신으로 박사 후 연구원으로 막 도착한 코어로부터 칼슘 원자의 광자쌍 실험을 알게 됩니다. 편광과 스핀은 보조편 7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자의 스핀 성질은 비친 저전자기파의 원편광 성질과 유사하고, 스핀의 방향이 편광의 방향과 유사하기 때문에 광자의 편광으로 벨 부등식을 실험으로 구현하는 데 훨씬 용이합니다. 오랫동안 걱정을 하던 지도교수가 클라우저의 열정에 오히려 격려를 하게 되었고, 벨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을 조언합니다. 클라우저는 벨에게 서신을 보낸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벨뿐 아니라 봄과 드브로이에게도 서신을 보냅니다. 벨은 실험에 대해 격려하며 마지막에 세상을 뒤흔들게 될 뜻밖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라고 언급합니다. 클라우저는 벨의 가상적인 실험을 실현이 가능한 실험으로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실마리를 찾아 가능한 실험을 고안하였고, 이를 물리학 컨퍼런스에 발표할 논문의 초록을 제출하여 1969년 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국 물리학회 회보에 실리게 됩니다. 시모니와 호는 클라우저의 초록을 보고 같은 생각을 가진 경쟁 연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종을 놓쳤다는 생각에 고민하게 됩니다. 시모니는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위그너와 상의하는데,
위그너는 직접 연락해 보라고 권합니다. 시모니가 클라우저에게 연락을 하고 클라우저는 기꺼이 공동 연구하는 데 동의합니다. 당시 클라우저는 천체 물리학의 박사학위 논문의 작성을 거의 마친 상태였습니다. 시모니와 혼의 논문 초고를 읽고 홀트의 실험 장치를 보게 되는데 얽힌 광자쌍이 반대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에 대한 실험과 결과 처리에 대한 것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학위를 마친 클라우저는 버클리의 일자리를 제안받는데 지도교수는 레이저 개발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이미 수상한 타운스였는데 일자리는 우주 초기 상태 전파 천문학 연구였습니다. 뉴욕에서 요트로 여행을 하며 버클리로 향하는 과정에서 혼, 시모니, 홀트와 논문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국서적 수문 변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제안된 실험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완성하여 피지컬 리뷰 레터 학술지에 발표합니다. 벨 부등식을 테스트하는 실험 가능한 방법을 처음 제안한 논문으로 저자의 첫 알파벳으로 CHSH 논문이라고도 합니다. 버클리에 도착한 클라우저는 시모니와 혼과 계속 협력하여 실험을 준비합니다. 홀트는 지도교수 핍킨과 거의 유사한 실험을 따로 준비합니다. 클라우저와 홀트는 경쟁 관계가 된 것입니다. 버클리에 도착해서 타운스의 배려로 시간의 반을 이 실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커민스의 지도 대학원생인 프리드먼과 같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호 커민스 실험 장치를 되살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칼슘 덩어리를 내화성 금속 탄탈럼 포일에 올리고 진공 속에서 가열하여 칼슘 기체를 만들어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원자빔을 만들어 시속 약 3000km 속력으로 실험장치 중심부로 날아가게 만듭니다. 칼슘 원자빔의 직교한 방향에서 렌즈를 사용하여 자외선 빛을 쏴서 칼슘 원자는 들뜬 상태가 되고 각 원자는 다단 천위에 의하여 얽힌 광자쌍들을 빛으로 내보내는데 하나는 551.3 나노미터 파장의 연한 녹색이고 다른 하나는 422.7 나노미터의 보라색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색을 발하는 일종의 전등인 셈입니다. 지금은 레이저를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겠지만 당시 실험실에 레이저가 보급되기 전이었기에 장치를 고안하고 제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넓은 범위에서 편광의 상관관계를 관찰하기 위하여 거대한 편광기가 필요했는데 단순한 폴라로이드 필름은 효과적이지 않았고 홀트가 이미 사용한 방해석을 연속적으로 60도보다 약간 적은 브루스터 각도로 겹쳐 놓은 편광판을 만들게 됩니다. 편광판을 돌리며 측정해야 하는데 제네바 기어라는 일정한 각도가 돌아가면 정지했다가 도는 방식으로 편광판을 회전시키면서 측정할 수 있게 만듭니다. 당시 단일 광자 계수 방법이 막 개발된 상태에서 프리드만은 RCA가 광전관을 개발하는 데에 참여하기까지 합니다. 광전관의 암전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기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자동으로 작동하게 하고 얻어진 데이터는 중앙처리 컴퓨터와 연결되어 컴퓨터가 실험 데이터를 읽어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실험 장치를 완성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실험 중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오차 범위 내에서 양자 세계를 가리켰습니다. 결과 논문을 1972년 피지컬 리뷰 레터에 발표합니다. 하버드의 핍킨과 홀트는 클라우저와 유사한 실험을 수은 기체로 하였습니다. 실험 장치는 오히려 먼저 만들었지만 수은은 동위 원소가 196에서 204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순수한 하나의 동위 원소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실험 장치의 여러 문제를 극복하느라 클라우저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되었을 때 실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클라우저 결과와 반대로 EPR 세계를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에 오류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 연구가 홀트의 박사학위 논문이었지만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고 초고만 회람시킵니다. 후에 클라우저는 수은을 사용한 유사한 실험을 하여 양자 세계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클라우저 실험의 벨 부등식 위반 결과는 양자 세계가 맞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저의 실험은 완전한 해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실험 장치로 관찰되지 않은 상당수의 얽힌 광자쌍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사용된 검출기 또한 제한적으로만 유효하기 때문에 측정되지 않는 상당수의 광자쌍이 결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불확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봄이나 벨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주장한 광자가 출발한 후 검출기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클라우저는 당시 가능했던 실험 기술로 최상의 상태에서 얻은 결과였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몇 연구팀에서 실험을 개선하였고 1980년대 초 프랑스의 아스펜은 완전한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시모니와 클라우저는 서로 독립적으로 벨 부등식을 실험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고 두 학자는 협력하여 실제 실험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클라우저는 칼슘 원자의 다단 천위로 얽힌 광자쌍의 편광을 측정하여 벨 부등식이 위반되는 결과를 얻어 양자 세계가 맞다는 것을 보입니다. 다음 강의는 클라우저의 실험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연구와 완전한 실험을 구현한 아스페 실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